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첫 순서입니다. 글로벌 마켓뷰 이나연 그리고 최유리 외신캐스터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5월, 6월에 유동성 공급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로 인해서도 달러가 강세되는 측면도 좀 한몫했는데, 자, 미국 증시와 외신부터 점검해 보고 오겠습니다. 이나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등락을 거듭하다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국채 매도 랠리, FOMC 회의록 관망세까지 더해지면서 대부분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이틀째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8,31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17% 약보합권에서 마감되면서 5,070선,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 0.06% 소폭 하락하면서 2,127레벨대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 하루 동안 흐름 체크해 보실까요? 다우 지수 이틀째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유럽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갭 상승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ECB 쪽에서 5, 6월에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택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20.2% 증가하면서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미국 주택시장의 개선세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표가 하지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가 대두되면서 내일 있을 FOMC 회의록 관망세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은 이탈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켓워치 쪽에서는 기사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사실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대다수 투자자들의 의견인데요. 하지만 소수 의견도 조금은 들어봐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숏텀 그리고 롱텀을 구별을 했습니다. 단기적 투자로는 S&P 500 지수 그리고 이머징 마켓 ETF, 유틸리티주를 꼽았고요. 장기적 투자로는 FTSE 100 지수 그리고 니케이 지수, 기술주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의견들 참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때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 협상이 계속 지금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날 좀 분위기가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고 하는군요. 최유리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오랜만에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IMF 총재가 그리스와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세한 내용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Main aim of our negotiating strategy is a deal with our partners that is mutually beneficial and that will secure a bold investment program that will rebalance the asymmetry in the Greek economy. But Greece's finance minister has again dismissed leaving the euro. Yanis Varoufakis was talking on Greek television. No other currency is on our radar. It's not in our thoughts. It's not in our imagination at all.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리스는 이 협상이 결승점에 들어섰다며 그리스와 채권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독일과 프랑스도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그리스와 이달 말까지 협상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시한인 5월 말까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의 시장 상황 들어볼게요. 유럽 쪽의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면서요. 자, 이나연 캐스터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네, 먼저 S&P 500 섹터별 흐름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와 헬스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가 0.56% 상승, 그리고 헬스주도 0.4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주가 1%대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ECB 양적 완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분야업계의 ECB 집행이사가 양적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증시를 부양했습니다. 독일 닥스제스가 무려 2%대 급등하면서 11,853선, 그리고 프랑스 CAC 지수도 2%대 상승하면서 5,117레벨대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지수도 3%대 급등하면서 850레벨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도 달러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대 상승하면서 95레벨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20일 양적 완화 확대 발언이 상대적으로 유로화 약세를 불러오면서 이렇게 달러를 강세장으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이날 3%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WTI가 3.65% 하락하면서 배럴당 57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64달러 선까지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4월부터 시작된 유가 상승이 곧 끝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상품 시장 마감 상황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SNS 확인해 볼 텐데요. 시장의 어떤 견문 안목을 넓히는 데도 참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올라와 있군요. 들어볼까요? 네, 오늘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흥미로운 기업 소식 2가지 준비했습니다. 2009년에 악몽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세계 2위 에어백 업체인 다카타 에어백이 미국에서 3,400만 대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가 트위터에서 속보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다카타 제품 결함을 인정하고 대규모 리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카타 에어백은 사고 발생 시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서 운전자 등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이 발견돼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리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카타 에어백의 직접적 결함으로 인한 사망자는 6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다카타 에어백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일본 도요타와 닛산입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종과 경쟁 관계인 회사들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요타와 닛산은 다카타 에어백 결함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총 1,70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이번 다카타 에어백 리콜 사태로 도요타와 닛산은 650만 대 추가 리콜을 하게 되는데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1분기 어닝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미국인데요. 오늘 세계 1위 유통업체 월마트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 실적 부진이 발표되면서 로이터 통신 앵커는 트위터에서 쇼핑 플랫폼이 원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 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면서 올 1분기에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등 유통업체들의 부진한 실적이 보였습니다. 이 증권 CG를 보시면 월마트는 올해 3월 임금 상승을 발표한 후 달러 강세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월마트 주가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내렸는데 실적 발표 후 조사에서 월마트 주식 평가 보유 조사에서 결과는 즉 19명이 아직은 보유를 해도 된다는 대세론이 나왔습니다. 이번 미국 1분기 실적에서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유통업체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향후 온라인 쇼핑 및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이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